자, 다음 거 거의 예시니까.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기세 이제 쭉 해서 푸시면 되고요. 이 문제 풀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읽지 말고 푸세요. 자, 그 다음에 비세 이중성인데, 이중성이야. 이중성이니까 뭐야? 파동성, 인자성 그거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빛을 이제 역사죠. 우리 얘기죠. 이게 헤르츠 나오네요.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나와요. 자, 뭐라고 주장했는지 봅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자, 17세기 후반에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을 했대요. 뉴턴은 되고, 자, 그럼 뉴턴은 입자성 주장, 그죠? 그 다음에 하이언스는 파동성을 주장, 그치? 그래서 에테르의 매질이고 우리 왜 예전에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성 이론이 아니다. 뭐였지? 상대성 이론이었나? 그 실험 있었잖아요. 그 경로 이렇게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더니 상대성 이론 맞죠? 그 경로가 달라지는 속력이 이제 그거 경로가 다르니까 같이 도착 못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예시가 이제 얘가 파동이니까 뭐예요? 빛이 에테르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지. 그치? 전파되는 파동이다. 그래서 빛의 얘가 얘기한 건 뭐야?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파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빛의 반사 굴절은 얘들 입자성 파동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파동성에서도 나타날 수 관측 가능한 현상, 그치? 입자성으로도 관측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거를 보지 않아요. 자, 근데 뉴턴은 이제 입자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얘가 얘기했던 거는 요거죠. 직진성. 그 다음에 반사 튕겼다니까 얘는 그죠? 미세 입자. 반사하는 빛이 입자다라고 이제 뉴턴은 주장을 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0 나왔죠, 0. 자, 0의 간섭 실험. 저 회전 실험.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는 어디 쪽에 속하는 거야? 간섭 실험과 프레넬의 빛의 회전 실험은 뭐에? 파동성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파동성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예측해 입자로 설명했던 거와는 달리 뭐야?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맥스웰 나오네요. 그래서 맥스웰은 뭐였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실험했다는 얘기가 입증했으니까. 그치? 시대 순서로 보세요. 요래갖고 네모 뚫어서 냈다고. 자, 그래서 파동성을 확립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0은 뭐예요? 이중술린 아까 간섭문이 그거였어요. 회전 실험에서 뭐 하냐면 얘는 이제 회전 실험 중에 회전 무늬가 파동의 중첩이다. 이거를 수학적 증명, 계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계산식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이랑 20세기 초반 어떡하냐. 정리했어. 자, 헤르츠. 자, 헤르츠가 뭐예요? 방전 효과가 나죠. 방전 효과는 이제 입자예요. 헤르츠가 방전 효과 실험의 결과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만까지만 치자. 그러니까 헤르츠가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방자가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실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현대에는 뭐예요? 둘 다 있다. 이제 각각 주장한 바 과학자하고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걸 했네, 헤르츠가. 뭐예요? 전자기파 검출 실험을 하고 있다가 금속의 자외선을 쪼여봤나주지? 그랬더니 이제 방전되면서 방전이 더 잘 일어났대. 그래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아냈다. 그다음 입자성 파동성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입자성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물체에 가려지면 직진을 할 수가 없지. 그쵸? 그게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동성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이 물체에 가려진 요 끝지점이 여기가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시작 지점이 돼서 여기에서 다시 파동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자로 설명 못하죠. 입자가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경로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효과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전 효과를 보면 되는 거지. 자, 방전 효과는 내용은 뭐 없어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방전 효과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실험을 통해서 안 건데 나중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걸 뭐야? 빛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에서 그냥 광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유전자, 광전자, 그냥 전자, 다 뭐야? 속박전자, 뭐 이런 거. 전자예요, 전자.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돼요. 따로 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방전 효과를 파동성에 맞춰갖고 뭘 했을까? 실험을 해봤겠지, 그치? 그 결과 우리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해서 그 결과값과 예측값이 같으면 그게 맞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얘도 파동성으로 결과를 예측을 해봤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은 거지. 이제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아연이요. 금속판이죠. 둘 다 아연판인데 하나는 자외선, 하나는 형광등. 무슨 차이일까? 이거? 파장이 파장이 다르겠죠. 그쵸? 파장이 다르겠지. 그래서 특정 빛을 아니면 이제 이거 안 주고 단색광,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제 단색광 줄 수 있어요. 파장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제 백색광이야. 형광등도 백색광이고 자외선도 백색광이에요.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파장으로 여기서는 구별을 못 하겠다. 누르지 않았어? 눌러져 있지. 눌러져 있는데 너 됐어 그래. 저번에 안 눌렀잖아. 저번 수업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가 됐더라. 내가 몇 시간짜리 그래도 용량이 확 가득 차되는 거야. 나 찍은 적이 몇 번 없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 선이 겉면 촥 선이 보여라는데 왜 노렸는지 모르겠네. 자, 자외선을 비췄다. 그랬더니 금속방이 빨리 오므라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뭐냐면 검정기잖아요. 자외선 어쨌든 빛을 쏘였더니 방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럼 금속판에서 전자가 나가죠. 아연판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속 박에 있던 전자가 위에가 비니까 얘를 채우러 어떻게 해요? 올라올 거야. 그럼 아래는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오므라든다고요. 오므라든다고. 그럼 얘는 조건이 뭐겠어? 검정기가 이미 금속박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 그렇지, 대전되어 있는 상태,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거하고 또 중성의 검정기로 실험하는 거랑 결과가 달라. 그죠? 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야, 그럼 중성의 검정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검정기가 중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벌어지겠지. 왜? 전자 튀어나온 거 이 밑에 있는 애 세트 맞추고 있었던 전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총력 때문에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성 검정기로 하는 거랑 대전된 검정기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결과가. 자, 여기는 벌어졌대요. 왜? 문제에서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대니까 문제 안 들리면 틀리는 거야. 그치? 조건 안 들리면 틀리는 거야. 그럼 이미 벌어져 있어. 근데 오므라들었어. 자, 오므라들었으니까 양이 줄었어. 전자, 마이너스 전하가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아연의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더니, 자, 이게 이제 자외선 형광등이 이제 세진단 말이죠. 그쵸? 자외선이 더 세잖아요. 맞죠? 에너지가 더 세잖아요.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아연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선수가 많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어. 그 다음에 형광등을 비춰봤더니 어땠어? 아연판에 가까이에도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지 않았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없었다. 뭐 특정 진동수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특정 진동수가 중요한 거야. 빛을 비추면 세기가 세든 아니든 광전자는 안 튀어나온다. 자, 그럼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건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광전 효과는 누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그것도 기준 진동수가 있다. 특정 진동수가 있다. 됐어요? 요게 결정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예상 어떻게 예상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봅시다. 자, 예상한 거, 파동으로 예상한 건 이거 뭐냐면, 얘는 파동은 에너지로 보는 거잖아요. 떨림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세기가 세다면, 세기만 충분하다면 뭐다? 광전자는 방출됐거든. 이랬죠? 자, 그래서 아까 그거 한 거죠. 자외선 등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금속광이 했더니, 세기가 아무리 세도 뭐예요?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세기가 세도 방출되지 않았대.
그래서 그 다음 결과는 뭐를 얘기했냐면 세기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에너지를 모아야 돼. 세기가 약하면. 자, 비제 세기가 약하면 그 필요한 에너지를 모여야 되니까 뭐가 걸린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실험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다면 빛의 세기는 1도 상관이 없이 즉시 바로 방출됐더라 이거야. 틀렸죠? 예상가치는 틀렸죠? 세 번째,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라는 거야. 됐니?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값을 봤더니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세기랑은 관계가 없었고 진동수가 클 때 커졌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거 지금 방전 효과 실험은 지금 전혀 파동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결국에는 얘네는 입자성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 완전 새로운 사실이지 뭐. 빛이 입자라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순하죠. 전자도 입자잖아.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때린 거야? 빛이 때린 거야. 입자 대 입자가 부딪힌 거야.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광자설을 자, 광양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불연속적인, 얘 항상 얘기하는 거지. 불연속적인, 그치? 에너지 준위를 갖고. 그래서 알갱이를 광자, 얘는 누구랑 비례한다? 진동수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했는데 5. 이제 상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H 이거잖아. 진동수하고 비례하는데 얘들 기본적으로 무조건 얘는 정속에만 가능해요. 개수비. 자, 그러면 금속들마다 얘들아 필요한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제 이람수라고 불러요. 야, E라고 지금 W가 다른 W야. 와트하고도 다른 거야, 이거. 그러면 이람수는 금속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에너지, 여기 있잖아.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 한 개 진동수, 문턱 진동수, 요거, 그 에너지. 이람수일 때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이제 우리가 한 개 진동수, 문턱 진동수 뭐 둘 다 써. 근데 요즘 문턱 진동수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같은 말. 최소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전자가 나오지를 못해. 그러면 한 개의 진동수보다는 뭐 해야 돼요? 0.001이라도 커야 돼요. 이제 뭐 나가려고 준비하는 딱 그 단계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광전자 수는 뭐야? 부딪히는 빛의 개수가 많을수록 많이 나오겠지. 그쵸? 그럼 빛의 개수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로 판단할 수가 있지. 빛의 세기가 50이고 빛의 세기가 100이면은 50개 나올 수 있고 100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자의 수는 빛의 세기하고 비례. 그래서 하나하나로 비교한 거야. 광자 하나가 하나다. 1대1로 충돌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광자 수가 많다. 그럼 걔랑 부딪히는 광전자 수도 많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에너지 최대는 그러면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때려주는 누구? 빛의 총 에너지에서 그치? 뭐를 빼야 돼? 그렇지, 이람수 빼야죠. 내가 나올 때 쓴 에너지, 이거는 전자가 못 가는 에너지잖아. 그럼 요게 이제 뭐야? 광전자의 뭐다?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다. 그래서 자 2분의 2 램v 제곱은 자 hf 마이너스 hf 제로 이람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본다. 계산까지는 뭐. 그래서 이거는 그 왜 우리 스펙트럼처럼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오겠지. 에너지가 이제 EF일 때, 뭐 F일 때 이렇게 진동수가 그죠? 뭐 3F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죠, 그렇죠?
굳이 바꾸면 쟤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이거 운동량으로 줄 수도 있겠다. 그치? 변화로. 그치?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니? p 제곱에 2m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요걸로 구하라고 운동량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역학 문제랑 같이 해서 이제 나오겠죠. 전법이면은 모의고사에 그때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뭐야 이거? 아 그래프 주면은 뭐 이거 그래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자 운동 에너지가 0인지죠. 이건 뭐예요? 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때 에너지를 이제 이함수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후부터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요 지점의 진동수가 뭐가 되는 거야?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보다 진동수가 커야지, 요 범위에 가야지가 뭐가 되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쵸? 요 기울기는 뭐예요? 요 상수값으로 일정하고, 요 값이 다르겠죠? 쌤, 네. 이함수가 뭐예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일어나지. 최소한. 왜 여기 써있는데? 써있잖아, 이함수. 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오려면 이제 도약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음, 그래야 이제 그 에너지를 뺀 나머지를 전자가 바꿔다니지, 밖으로. 써있는데. 그래서 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빛이 지금 뭐야? 파동성도 있고 뭐도 있다? 입자성도 있다. 그래서 증거들 각각 회절, 반사, 광전효과 이렇게 갖고 아까 얘기했죠. 반사, 굴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를 양쪽에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증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광전효과 이용한 게 뭐야? 이놈의 반도체 또 나오잖아. 광바이오드. 그치? 이목 저기 빛 비쳤더니 저 안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회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얘기야. 광다이오드 됐어요? 그래서 광다이오드하고 뭐하고 세트야? 발광다이오드하고 세트야. 발광다이오드 여기에서 이제 빛 내보내야지. 그치? 근데 이게 과정이 잘 나와. 그러니까 원리는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 에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 기계가 나와. 기술 과정이죠. 이 정도면 기술 과정 아니냐? 내부까지 알아야 돼.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반도체 띠간격보다 커. 이게 조건이겠죠. 이게 물턱함수겠죠. 그쵸? 이함수겠지. 그치? 왜냐면 띠간격을 넘어야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얘네가 반도체니까.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띠에 있는 전도가 이것도 내가 항상 헷갈리지 말라고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전도띠로 가는 거야.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가 움직였으니까 양공이 생길 거고 전자의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죠? 당연하죠. 이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양공은 근데 어디로 가요 이거? 광다이오드 반대예요. 그죠? 그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나가면서 빛을 비춰서 나가면서 자 N형 반도체의 빈 곳을 채우러 전자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공 여기 있던 전자가 봐 이런 식이야.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여기 구멍이 생겼지. 이 구멍을 채우러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올라왔지. 그럼 여기는 또 양공이 생기지. 그죠? 그래서 양공은 어느 쪽으로? P형 쪽으로, 전자는 N형 쪽으로. 요거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NP 반도체의 이동 접합면에서 이동하고 달라요. 얘네는 그 다음에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왜? 광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걔네 때문에 생기는 빈공간도 많아져. 양공이 많아져. 그럼 그 양공을 채우러 이동하는 전자도 많아져.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틀려와요. 광다이오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하고 양공의 이동과의 반대지, 그치? 그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 태양전지가 이거고. 이걸 이거가 거지 같아. 전화 결합 CCD. 이거 요즘 전문가 이거 순서도 외워야 돼. 정말 이렇게 간대.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오면 이 CCD라는 모델에서 지금 그럼 광전 효과가 어디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CCD에 일어나고 CCD에서 전기 신호 메모리 카드를 보내는데 자 여기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빛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야. 요거 빛 신호 이거 아날로그야.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요 사이 디지털로 바꾸는 무언가 또 기체 그리고 물건이겠지. 변환장치고 있네. 근데 뭘로 되냐 보자고. CCD가 빛을 모으는 마이크로 렌즈, 컬러 영상. 자, 이 빛은 어쨌든 백색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 입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색 필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받쳐야 돼? 광다이오드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생겼대. 원리 봐. 무슨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환장하겠잖아. 자, 렌즈를 통해서 이제 이게 CCD야. CCD에 들어오면 광전 효과 때문에 각 화소에서 각 화소 하나하나 화소야 ABCD.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V 지금 B에 전압이 걸렸죠. 그렇죠? 전압을 가하면은 여기다 가해준 거야. 지금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들 요 밑에 이제 전자들이 생기겠죠. 이동을 할 거 아니야. P, P에서 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모여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거가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인접한 전극에 또 플러스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은 전자가 어떻게 돼요? 얘네가 옆으로 퍼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칸칸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대 이렇게. 지그재그를 만들어놨대요. 자, 원래는 뭐다? 방전 효과다. 그 다음에 여기 꺼. 여기 안 들어와. 전압이 안 걸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게 없지. 방전 효과 안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지금 방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저 판 밑에 다시 모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얘 이제 색깔 필터 있으면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렇게 이동한다네. 왜 이동하다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평평 이동해갖고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안 나왔죠, 학교에서. 여기 나갈 때 선생님한테 정말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저 구조 자체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꼭 물어봐. 안 낼 거야.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이제 빨간색만 통과시키고 파란색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 필터는 또 뭐 하냐? 색 필터는 빛의 세기만 기록하면은 뭐예요? 흑백이에요. 그지? 빛이 있다 없다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색 필터를 이제 위에 입히면 색 필터를 통과하면서 그 빛이 세 가지로 분리된 후에 그 색깔만 통과한 색깔을 이제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깔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들어온 색깔이.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 뭐예요? 영상 정체에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 정체에는 다 있어요. 자, CCD를 왜 이용하냐? 일반 필름보다 감도가 100배 이상 좋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도 빛 모아갖고 색깔 이런 거를 이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 잘 찍어내. 가시광선 적외선도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고. 이용하기가 좋다 이거죠. 그리고 다 들어있겠죠. 예시. 만안경에 다 들어있네요. 당연하다. 그치. 우주는 빛이 적으니까 이거를 빛을 잘 모아야 돼. 그치. 감도가 높아야 잘 모으겠지. 우리 핸드폰을 뭐 모아봐야 뭐. 아니야, 요즘에 달 사진도 잘 찍히더라. 지구에서 찍으면. 삼성, 아이폰은 뭐 해야 되는데. 요즘 핸드폰으로 토성도 확대해서 찍어. 화성을요? 토성. 토성이요? 토성을 어떻게 찍어? 그렇게 뭔데? 천체하는 경우를 안 보고? 없어요. 그게. 갓삼성. 별로 안 좋아졌어, 그지? 내 핸드폰은 맛이 가서 이제 토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성을 작아서 안 보고. 금성은 어차피 반짝반짝 별로 보고. 아니, 그래서 내 건 이거 좀 초점이 나왔거든. 카메라도 안 찍히는데. 흐리게 찍혀.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접촉시켰다, 얘들아. 마이너스 대전체 접촉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검정기가 돼요. 플러스를 갖다가 접촉시키면 플러스가 돼요.
됐어? 자 이렇게 써요. 자 형광등을 비췄다. 그러면은 자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우리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져 있는데 형광등을 비췄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얘는 진동수가 1함수보다 작은 거야. 자 근데 좌회선을 비췄더니 오므라들었대.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슉 이동해 갔다고. 그래서 여기가 개수가 2개였다가 지금 뭐예요? 하나를 주니까 얘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그 오므라드는 건 뭐 때문이야? 광전 효과 때문이야. 자, 나다루와 금속의 방출 여부와 관계 있는 것은 뭐야? 빛의 물리량을 쓰려면 뭐라고 쓴대요? 뭐라고 써? 진동수. 물리량이니까 진동수. 자, 그럼 그렇게 하고 CCD는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대요. 맞았어요. OX. 빛을 비춰서 전기를 흐리겠지. 그러니까 이거 맞았어요. 오. 그죠? 화소 하나하나가 광다이오드다. 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광다이오드니까 파동성을 이용한 거야? 에헤이. 자, 광전 효과는 뭐였어? 그렇지, 입자성이었어. 빛의 세기를 각각 측정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자, 빛의 세기가 누구랑 비례한다고? 광자 수하고 비례해. 그럼 부딪히는 광자 수가 클수록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 전자 수가 전하량이잖아. 우리 비례 관계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동자 K 이걸로 알 수 있지, 생성된 거. 그래서 이걸 측정하면 되죠. 빛의 세기를 이동한 전자를 모으면 얼마큼 셌는지 안 셌는지를 알 수가 있지. 오, 이런 식이에요. 됐어? 자, 요렇게. 문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단색광 A 비추고 B 비췄더니 가에선 안 일어나고 나에선 일어났대. 진동수 누가 커요? 진동수 누가 커요?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 안 일어났대요. 그럼 어디가 커요? 진동수는? 일어난 쪽이 진동수가 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보다 또 잘 읽어라.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자, 이미 작았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기를 증가시켜도 소용이 없다. 나에서 B의 진동수를 증가시켜도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증가해 안 증가해? 얘는 광전자가 일어났어. 네. 광전자가 일어났어. 그럼 세기를 증가하면 어떻게 해? 광자 늘어나요. 그럼 광전자 수 늘어나죠. 그치? 그러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난 애한테는 세기를 세게 해주면 전자가 많이 나온다, 광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나는 애한테는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 문제를 굳이 물어보면 물어보겠지. 자, 일함수가 W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EW래요. 자, 그 여기는 비췄대요. 그럼 동일한 금속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4W를 비췄대요. 자, 그 광전자의 죄 뭐야 이거? 산수야? 뭘 빼면 돼요? 이때는 뭐예요? EW를 했을 때는 광전자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W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4W면은 최대 얼마? 얘는 3W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요때 W일 때는 2로 표현을 했대. 그러니까 3W니까 3, 2가 되겠지. 이제 요런 거 예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W일 때는 2분의 1, 2로 주면 얘는 얼마야? 2분의 3,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바꾸기 문제야. 이해했죠? 됐어? 너 이해했어? 아니 문제 예시가 지금 문제 줬잖아 여기서 W야 이함수.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가 EW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EW-W니까 W가 지금 운동 에너지잖아. 이거를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걸 2로 표현하라고 했대. 2. 근데 밑에 4W를 주면 4W-W니까 얘는 3W잖아. 그럼 3W를 쓰면 안 되고 3이라고 써야 되니까 요거를 바꿔준다고 문자를. 그러니까 문자를 예를 들어서 얘를 2분의 3, 2라고 줬다. 또 맞춰서. 그러면은 3배니까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면 뭐니?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찾으라고. 파란색, 보라색, 자외선. 이건 또 뭐 몰라서 틀리니? 파장 누가 큰지 작은지 이거. 그럼 진동수 누가 큰지. 진동수 어디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어때요? 커도 작아져요? 커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동수. 그렇지? 그런데 A는 3개 다 들어왔어. 그다음 B는 여기서부터 들어왔어. 얘는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이람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 C. 한 개 진동수가 그럼 큰 애 누구? 한 개 진동수. 한 개 진동수 C. 이람수. C. 그렇지. 됐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숫자를 줬네 그냥 자체가 이 정도 문제. 그래서 오늘 파동을 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D는 그냥 구조니까 나중에 외워서 푸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나 이제 여기 옆에 어디야? 이런 거 요거 실력에 이거 이런 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아마 수특이나 그런 거는 보통 이런 문제로 나올 거야 예시가. 이렇게 나올 CCD는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거야. 못 봤던데. 물질의 이동성 우리 참고사항으로 내밀자. 다음 시간에 하자. 11월이 너무 길다. 우리 아직 10월도 안 지났어. 됐어요? 문제 푸세요. 왜요?